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축구를 사랑하는 축구 가족 여러분, 이번 선거는 한국 축구 역사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정씨 일가의 마지막 악행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 출마하며 재벌가인 정씨 일가의 축구 농단을 끝내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하였습니다. 이 약속은 이제부터 숨가쁘게 전개될 것입니다. 55대 대한축구협회 후보 기호 2번 신문서는 정몽규 후보에게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후보직에서 사퇴하기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촉구합니다. 아울러 정몽규 후보 집행부가 선임한 선거운영위원회는 1월 7일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순간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몽규 집행부의 선거운영위원회는 즉시 해산하십시오. 자신들이 선거일로 지정한 1월 23일은 이미 정몽규 후보의 회장 임기가 이틀 지난 시점의 기일입니다. 1월 23일 투표를 진행하고 개표를 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정몽규 후보가 장악한 집행부에서 선임한 선거운영위원회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상황에서 경쟁을 한다는 것은 제 스스로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현명한 판단으로 제가 목소리를 높여 주장하는데 동의를 하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믿습니다. 제가 선거운영회의에 해산을 요구하는 것은 1월 21일이면 정몽규 후보의 54대 대한축구협회 임기는 종료되고 이날 이후 선거운영위원회의 직능과 권한은 이미 실효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입니다. 1월 23일을 선거기일로 공지한 현 선거운영위원회의 판단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1월 21일로 54대 정몽규 집행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축구 가족 여러분, 신문서는 이번 선거 일자를 정몽규 후보 집행부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 1월 21일 이후인 1월 23일 잡은 것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1월 21일 이후 정몽규 집행부는 축구협회 행정에 어떠한 조치도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월 21일 김정배 축구협회 회장 권한대행도 임기가 자동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행정이 공백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 정부는 축구협회를 긴급히 사고단체로 지정을 하고 그 즉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여 선거운영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공정한 선거를 담보하여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정부는 1월 21일 54대 정몽규 집행부의 임기가 끝난 시점에서 공정한 선거운영회를 구성하여 선거 일자를 잡아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정몽규 후보는 1월 21일 이후 전직 회장의 신분이자 후보자의 신분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2월 2일 후보직을 내놔야 하는 입장으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처리에 기한이 도래하고 이 기한 전 감사 결과에 따라 축구협회 공정위 절차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징계 역시 비대위원회에서 신속히 처리를 하게 되면 기각 후 한 달의 징계 기한이 2월 2일이지만 이보다도 빨리 징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예상에 기초하여 정 후보는 자연스럽게 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2월 2일이 바로 문체부가 한 달로 징계 기한 기일이고 이 기일 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의결하여 징계가 내려지면 정 후보는 후보 자격을 잃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축구 주주이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축구 가족 여러분, 제가 긴급히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은 정몽규 후보가 김정배 부회장에게 권한대행을 맡겨 선임한 선거운영위원회가 거짓과 날조된 주장을 앞세워 막장으로 몰고 가는 선거판 현실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이 추운 날 정몽규 후보의 사퇴와 선거운영위원회 해산을 권고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입니다. 정 후보는 국민들에게
21세기의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로 볼 수 있는 50억 원을 기부하겠다며 금권 선거를 자행하는 것은 물론 재임 12년간 정부로부터 연평균 300억 원 이상의 기금 형식으로 지원을 받아 쪼들리는 경영을 해왔습니다. 정부의 300여억 원의 지원금이 없었다면 벌써 파산이 나거나 부도가 날 형편의 살림살이를 꾸려왔던 것입니다. 이 방증의 증거는 정 후보가 12년간 직원들의 급여를 단 한 푼도 올려주지 않았고 심판비 역시 한 푼도 올려주지 못해 심판 지원자가 고갈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유소년 예산은 실종됐습니다. 영원입니다. 정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50억 원을 기부하겠다며 금권 선거를 자행했습니다. 이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불법 선거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호위무사, 거수들인 비상근 이사들에게는 수십억 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을 독단적으로 영입해 위약금만 100억 원이 넘는 돈이 지급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제가 회장이 된다면 위약금에 대해 공개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정몽규 후보를 그렇게 비판하고 사퇴하라고 외쳤던 한국지도자협회는 변절하여 정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하는 해괴한 행동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목도하였습니다. 참으로 비로하고 비겁한 축구 동업자들이 요설로 자신을 변명하며 정 회장 지지를 정당화하지만 역사가 이들에게 회초리를 들어 꾸짖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대학 축구의 쇠락을 고쳐 세우기 위해 지도자협회가 정 회장에게 그렇게 갈망했지만 정 회장이 외면했던 U22세 규정을 U23으로 한 살 높이거나 아예 폐지를 약속하는 공약을 하며 지도자협회가 축구 개혁에 동참할 힘을 실어줬지만 이를 외면하고 정부를 지지하는 코미디를 봤습니다. 대학 감독들이 중심이 된 지도자협회 임원들은 정 후보에게 정비 요청가를 부르며 변절하는 것을 지켜보며 대한민국 축구가 왜 정씨 일가에게 30년 지배를 받아왔는가에 대한 자괴감으로 부끄러워 잠을 단 한순간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지도자협회 고위 간부가 저에게 정몽규 후보와 단일화를 강요하는 기가 막힌 일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겁니다.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정씨 일가가 30년의 세월 각종 탄압과 억압에 시달렸지만 단 한 번도 정씨 일가의 축구 권력자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다며 변절 거래를 거절했습니다. 변절 거래 가담자는 모두 고대 카르텔의 주요 인물들입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축구 가족 여러분, 오늘 이 기자회견이 이번 축구협회 선거의 분기점이자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이 기자회견은 저에 대한 국민들의 신망과 지지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몽규 후보에게 권고합니다. 후보직을 사퇴하고 우리나라 건설 산업 현장으로 복귀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십시오. 그 길이 12년간 축구협 행정을 통해 국민에게 뿌린 축구 업보를 조금이나마 씻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루지연맹의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4년 전에도 루지연맹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선거는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되고 공정성의 담보의 첫걸음은 선거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갖췄을 경우에 운영위원들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 공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인원들이 운영위원으로서 자격이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를 받는 겁니다. 대한체육회 임원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한체육회 산하연맹의 임원으로 만약에 위치해 있으면 선거위원으로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가 만약 끝나게 되면 이 문제로 법적으로 분쟁으로 치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선거 운영위원들은 바로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올해 루지연맹 운영위원회 멤버를 7인 이상으로 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지금 제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교체를 했고 그래서 1차 회의를 다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로지연맹은 단수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선거 절차를 제가 VTR로 녹화를 하기를 지시를 했고 회의록을 남겼고 그것은 어떤 사람이 와서 선거에 관련된 후보자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공개하라는 조치를 저는 운영위를 운영하면서 했던 것이죠. 제가 축구협회 후보로 등록하면서 매일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루지연맹 선관위원장을 2차례 한 것을 강조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 선거인을 선발하는 과정과 그리고 그때 사용했던 프로그램을 회사명과 모델 넘버와 그리고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뽑은 그 영상 자체를 녹화할 것을 제가 증거로 보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지금에야 참관인이 참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서야 공정하게 한다고 뒷북을 치는 이 행정은 이것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선거 운영위를 무려 2번이나 진행하면서 이렇게 큰 단체에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할 때와 크리스만 감독 선임할 때와 똑같은 깜깜이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저뿐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합이죠. 통합인데 2명의 회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행정을 저보고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을. 그러면서 사탕발림을 합니다. 정몽규 회장은 이번만 한다고 약속했으니 길게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죠. 야단을 쳤어요. 야 이놈아, 내가 네 제안을 받아들이면 나는 평생 내가 쌓아왔던 축구계 야당이라는 자존심을 다 허물 수밖에 없다. 그 제안이 어디서 진행이 되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자축구연맹의 오규상 회장께서 돌아가셨을 때 바로 그 상가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축구 지도자협회 고위 간부와 정몽규 회장이 독대를 해서 그 자리에서 저에 대한 얘기가 오갔고 정몽규 회장은 저에 대해서 신문선 교수가 자기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야기한 것도 제가 고스란히 전해 들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 판세가 기우니까 각종 이해관계가 있는 이러한 부끄러운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